오늘 읽어드릴 논문은요, 2013년도에 뉴트리션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에서 시행한 논문이에요. 제목은요, 종이로 여과된 커피가 로스팅 정도와 관계없이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관련 지표들을 증가시킨다라는 임상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볶았는지와 관련 없이 종이로 여과된 커피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염증 관련된 수치들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논문은 2013년도 논문이잖아요. 커피와 관련된 논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쭉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커피의 효능에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과학자들이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커피와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구나. 네, 이런 정도의 정보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커피 애호가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대체로 저는 커피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논문은 틀렸다. 커피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커피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커피와 관련된 연구들은 제가 조만간에 또 최신 나온 메타 분석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또 읽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런 질병들은 ROS라는 물질, 혈관의 반응성 산소예요. ROS가. 네, 이런 물질이 증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ROS는 동맥경화증이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용어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ROS는 그냥 나쁜 것,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활성산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ROS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질병과 연관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커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많이 마시죠.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게 2013년 논문이니까 2013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스팅한 커피에는 원래부터 있던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활성산소 ROS 나쁜 놈이라 그랬죠. ROS를 잡아먹는 것이 항산화 성분이에요. 원래 커피에 이 항산화 성분이 있다.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도 또 좋은 항산화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랑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혹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커피에 좋은 효과들인 거죠. 자, 그런데 커피에는 또 다른 성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인 이런 성분들도 말고, 예를 들면 카페스톨, 좀 생소하시죠? 카웨올 이런 성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 중간 약 배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디엄 로스팅을 한 중간 배전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커피를 종이로 여과한, 흔히 말하는 드립한 커피를 마셨을 때 혈중 지질과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비교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은 좀 강하게 볶은 것 혹은 좀 약하게 볶은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여과를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시게 했을 때 콜레스테롤 염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양쪽 모두 커피 섭취 후를 한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 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도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볶은 정도에 따라서도 올라가는 정도도 차이가 나냐? 네,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 차이 없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더라라는 건데, 다만 좀 더 강하게 볶은 미디엄 로스팅 커피 섭취군이 약하게 볶은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 커피 섭취군에 비해서 더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만 보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디스커션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우리는 동맥경화에 대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것을 관찰했다. 네, 좋다는 의미겠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여과된 커피를 섭취를 했을 때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야? 여전히 좀 결과가 왔다 갔다 하고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여과를 안 한 커피를 마셨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종이로 여과한 커피를 마시면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빈도가 덜 보고되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커피, 정확하게 말하면은 커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스톨인데, 이 카페스톨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과학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성분이 여과를 하면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과된 커피를 마시면 거기에는 카페스톨과 같은 성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저도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요. 커피를 마시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커피를 너무 끊으실 수가 없으면 여과된 커피를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논문에서는 여과된 커피로만 연구를 한 거잖아요. 여과된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는 카페스톨이라는 그런 성분이 주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꼼꼼하게 여과를 하고 드립을 철저하게 하면은 상당 부분 없어진다. 이것도 맞아 보여요. 더 강하게 볶으면 더 수치가 올라가나? 그런 것도 같은데 이 결론은 아직 못 내리겠어요. 그러면 커피는 나쁜 거야? 절대 아니죠.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현재의 제 결론은 커피는 사람과 같아서 성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격도 있고 나쁜 성격도 있는데 제 견해는 대체로 좋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의 건강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논문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결론은 커피의 종류나 지리적인 분포, 로스팅 정도, 뭐 분쇄를 한 크기, 추출 시간, 추출 온도, 종이 필터의 구멍, 촘촘하냐 아느냐, 커피하고 물의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카페스톨과 같은 그런 성분에 다 변수들이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이 논문에서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느냐. 이게 제가 2013년도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메타 분석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논문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논문들을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소개를 해서 최근의 그런 경향은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문들을 봤을 때 2022년 현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좋은 논문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우리는 최근에 그런 나오는 그 논문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의 효능에 대한 그런 학설이 참 파도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상태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고민 중에 하나인 논문을 우리가 지금 2013년도 논문을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그 이후의 논문, 최근 논문들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식품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이기호였습니다.